박성준의 운명을 보는 기술. 정관. 합리성과 명예욕. 합리적이다. 준법 정신이 강하다. 명예욕구가 크다. 순종하는 편이다. 정직하다. 온화하다. 대의 명분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다. 우유부단하다. 박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 정관. 정관은 명예, 관직, 직위를 상징한다. 정관은 섬세하고 명예를 중요시하며 사려가 깊고 점잖고 착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다.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의 평판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칭찬에 목말라 하고 늘 칭찬받기를 원한다. 실리보다 명예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다소 실속이 없다. 체면치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관의 성향이 강하면 명성과 권위를 갖기를 원한다. 남들이 말하는 행복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기준에 맞춰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남들이 말하는 행복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기준에 맞춰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명예욕이 강해 고위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등의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에서 관록을 먹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같은 큰 조직에서 임원까지 올라가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매진할 수 있는 타입이다. 남들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해서 경제적으로도 보란듯이 잘 살고자 한다. 반면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모한 짓을 잘 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야 한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성과에 열광할 때 행복을 느끼는 일은 자칫 위험하다. 그들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불행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기준은 타인의 시선으로 잡게 되면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 좌절하고 불행해진다.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성찰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나다운 인생의 기준을 잡는 데 신경 써야 한다. 공무원 스타일로 원리 원칙이 분명하며 융통성이 떨어진다.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싫어한다. 만일 사업을 한다면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위험하지 않게 확장하고 돈을 버는 쪽이 좋다. 공무원, 회사원, 연구직이 어울린다. 편인, 부정적 수용과 창의성. 이상적이다, 파격적이다, 창조적이다, 직관이 발달했다, 솔직하다,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다, 의심이 많다. 사람 관계에 폐쇄적이다, 체계적이지 못하다, 날카롭다. 편인은 공부, 문서, 도장과 부동산을 상징한다. 독특한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공부보다는 다소 특이한 분야에서 끼를 발산하며 능력을 발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의심도 많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도 모자라 다시 확인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성향이 꼼꼼한 정관 성향과 만나면 한번 걸리기만 해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숨 쉴 틈조차 없을 만큼 올가맬 수 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런 면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소 좁고 체계적 분석보다는 느낌이나 직관을 믿는 편이다. 하지만 직관이 발달했더라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위험하니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편인과 정인이 함께 있으면 잡념, 망상, 말도 안 되는 생각, 의심, 고민이 많다. 창조적이기도 하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끊어지지 않아 집에서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잡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잘 몰입되지 않는다. 현재의 몰입이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는 떨어지는 집중력과
낮은 일의 효율성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행복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다. 머릿속 생각과의 고리를 끊고 지금 여기에 몰입이 되어야 행복을 느끼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곱씹을 수 있는 추억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편의는 종교나 철학에도 관심이 많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큰 야망을 꿈꾸기보다는 편안한 일상을 원한다. 투기성 투자나 도박을 늘 조심해야 한다. 편안한 인생을 원한대요. 투기성과 투자나 도박을 늘 조심해야 한다. 직업은 철학, 의학, 예능인, 시인, 간호사, 예술가, 여행 작가 등이 어울린다. 게으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생활 패턴을 인지하고 바꿔야 한다. 정인, 직관력과 정, 순수하다. 남이 하는 말을 잘 믿는다. 양반 또는 선비의 기질이 있다. 정이 많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느낌이 발달했다. 로맨티스트적 기질이 있다. 보수적이다. 생각과 걱정이 많다.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정의는 공부 문서 도장 부동산을 상징한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머리가 좋고 사고의 폭이 넓어 총명하고 지혜롭다. 모성애가 있고 따뜻한 정과 의리가 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성장하려고 한다. 느낌이 발달하여 논리보다는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때 정답일 확률이 높다. 느낌이 발달해서 논리보다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때 정답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순수해서 남의 말을 잘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속기 쉬움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뜻함이 있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고 쉽게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여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니 만나는 이성에 대해 따뜻하게 대하고 이벤트를 자주 하는 로맨티스트 기질이 다분하다. 하지만 머릿속은 항상 복잡해서 과거에 대한 생각도 많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많은 편이다. 한마디로 걱정이 팔자다. 그래서 진취적인 일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일이 맞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실행을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는 얘기도 하다.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계획을 위한 상상은 좋지만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괜한 걱정은 소중한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다. 생각이 많아 누군가를 만나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딴 생각을 한다. 주고받은 대화 주제에 연계된 다른 생각들이 줄줄이 떠오르니 눈은 상대를 보고 있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멍 때리는 경우가 많고 창밖 너머를 바라보는 등 단 초점 없는 시선이 되기 쉽다.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주변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상관이나 식신 같은 표현하는 성향마저 없다면 생각은 계속 쌓이지만 그 생각이 빠져나갈 출구는 없으므로 꽉 막혀 생각이 정체되니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담아만 두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생각이나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풍선에 생각하는 물을 계속 넣으면 어느 선까지 부풀어져 올라 견디겠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풍선은 터지고 만다.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실행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말로 표현하고 실행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은 실행력이고 돌파력이며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은 고여 정체되면 썩고 만다. 썩기 전에 미리 물꼬를 터주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깊은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도리어 겁만 나게 된다. 걱정이 팔자이니 소위 걱정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처음에는 잠들기 전 2-3시간 정도도 좋다.
날짜가 있는 다이어리를 펴고 오늘 지금의 고민거리를 적는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다.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본 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덮는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잊는다. 다음날 일상에서는 고민이나 걱정이 생겨도 자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비우려고 노력한다. 처음에는 고민이나 걱정되는 단어 정도를 핸드폰에 메모해 두고 저녁에 다이어리에 옮겨 적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자기 전에 다이어리를 펼치고 어제 적은 걱정과 고민을 살펴보면 하루가 지나면서 그걸 그냥 해결되어 버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운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오늘로 다시 이월하여 옮겨 적는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고민한 내용을 또 적는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전 3시간도 부족하지만 점점 시간이 줄어 하루에 15분 정도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쓸데없이 다른 것 생각을 하느라 머리 아픈 일도 없게 되니 생기와 행복도 찾을 수 있다. 직업은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는 교육, 봉사, 세무, 재무 등과 같은 일이 어울린다. 여기까지 십성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주는 법칙과 계산만으로 풀 수 없고 반드시 직관적 감득과 체득이 있어야 한다. 즉 배운 이론 위에 직감과 느낌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받고 싶다면 지갑을 선물하라. 재성은 아내를 뜻하니 재물을 잘 지키는 자는 아내도 잘 지킨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소심해서 뭐든 시작하지 못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일단 일을 벌리고 본다. 하나만 벌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진행한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고 만다. 작심삼일 매번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시킨 일이나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잘 해내지만 주체적으로 끼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서툴다. 이런 성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성에 대한 태도나 운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주에서는 재라는 개념이 있다. 사주팔자의 8글자인 팔자 중 자신이 태어난 날의 오행이 다른 7개의 글자인 칠자와 어떤 관계인지 따져본다. 재라는 것은 사람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재는 내가 극하는 오행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날의 오행이 수라고 한다면 물이 꺼버리는 불, 즉 화가 수를 극하는 오행이다. 따라서 이 사주는 화가 재이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극한다. 목에게 재는 토다. 불은 쇠를 녹여 극한다. 화에게 재는 금이다. 흙은 물기를 막아 극한다. 토에게 재는 수다. 도끼는 나무를 찍어 극한다. 금에게 재는 목이다. 재라는 개념은 남자에게는 여자를 의미하고 남녀 공이 동과 무언가를 관리하고 마무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재라는 개념은 남자에게 여자를 의미하고 남녀 공이 동과 무언가를 관리하고 마무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남자에게 재란 동과 여자 그리고 무언가를 관리, 통제하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가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 때는 연애도 잘 되고 연애 중에 또 다른 여자가 관심이 보이기도 한다. 반대로 남자가 퇴직당하거나 사업이 망해 돈이 쪼들리게 되면 새로운 여자는커녕 있던 여자도 도망가기 십상이다. 이럴 때 여자가 남자를 돈만 보고 사귀었다는 등, 사업이 망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는 등 여자를 탓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꼭 여자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남자에게 재는 돈과 여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돌아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돈 잘 버는 남자에게 다가가고 빈털터리가 된 남자를 떠나는 것은 돈에 환장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재물과 여자가 같이 들어왔다 나간 것뿐이다. 돈과 여자가 같은 개념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하는지 살펴보면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도 알 수 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신호가 된다. 남자의 지갑을 살펴봤는데 돈을 5만원권, 만원권 등 금액별로 정리해 놓고 영수증 또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일단 갖고 있는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여자를 아끼고 잘 보살피면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애처가 타입일 확률이 높다. 여자도 돈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다루고 아낀다. 지갑을 봐도 그것이 장지갑이든 반지갑이든 평범한 지갑이든 명품 지갑이든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갑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낡든 말든 무심히 쓰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돈을 지갑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꾸깃꾸깃 아무렇게나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카드, 영수증, 사진 등 지갑 속 물건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성격을 반영한다. 여자는 남자에게 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갑은 여자가 있는 공간, 즉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자의 지갑은 집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인 셈이다. 자기 형편에 맞는 지갑을 구입하되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쓰는 남자는 집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좋은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조금 남루한 집이라도 아내를 위해 마련한 만큼 꾸미고 가꾸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아내에게 번듯한 집을 선물하고 싶은 애틋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목표로 사회의 온갖 쓴맛을 이겨내고 견디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남자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공간에 배려와 애착을 갖는 남자다. 여자는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이 남자와 다르다. 여자라면 누구나 신혼집에 대한 낭만이 있고 신혼이 아니어도 많은 시간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에 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리와 청소, 독서나 TV 시청, 아이 돌보기 등 살림을 꾸려나가는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집에 대한 아내의 생각을 배려해야 하고 집을 가꾸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형편에 따라 해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집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갑이 누추하다는 것은 곧 집이 누추하다는 의미이고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남자의 지갑 그리고 돈이 정리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면 이 남자의 여자에 대한 태도나 생각 등을 알 수 있다. 단지 연애 초기에 환심을 사려고 잠깐 잘해주는 것과 길고 긴 결혼 생활은 천지 차이이니 여자는 남자의 지갑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돈을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구겨놓고 다니는 사람은 일단 여자를 우습게 여길 확률이 높다. 이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대충 만나고 헤어질 확률이 있으며 여자에 대한 책임감도 약할 수 있다. 만나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별다른 애착이 없는 사람이다. 집착이라는 것도 그렇다. 도를 넘어서면 무섭고 진저리가 나는 것이지만 적당한 집착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또 일을 하고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돈과 여자 즉 재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노곤한 몸을 술로 위로하거나 돈을 즉흥적으로 써버리는 사람한텐 자기 여자에 대한 안정성과 소유 통제 개념이 있기는 어렵다.
특히 일당으로 돈을 바로바로 받는 경우에 들어오는 돈이 그날 도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곁에 있는 여자가 안정감을 갖기 어렵고 쟤도 마찬가지로 쉽게 빠져나간다. 남자가 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지갑은 사주의 재성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지갑을 정갈이하고 절제하며 알맞게 쓰는 사람은 재성을 바르게 운용하는 것이며 그 삶에 운이 따른다. 지갑이 흐트러지고 낭비가 많으면 재성이 손상된 것이니 이는 곧 운을 해치는 일이다. 돈이나 지갑 외에도 재가 있는 남자인지 없는 남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라는 것은 결과나 성과의 개념이기도 해서 재가 있는 사람은 남녀 모두 야무지고 일을 마무리를 잘한다. 또 결단력이 있으므로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재가 있는 사람 모두 야무지고 일 마무리를 잘한다. 또 결단력이 있으므로 결론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재가 없는 남자는 결단력이 없고 결론 짓는데 약하거나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마무리가 약하고 허술해서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물건도 잘 잃어버린다. 무죄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비겁이 왕한데 왕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거의 받지 못한다. 돈에 집착하여 작은 돈을 아끼지만 큰 돈을 쉽게 나가는 면도 있다. 재가 없으니 돈이나 여자에게 집착한다. 하지만 재가 팔자에 많아도 문제가 된다. 생활력은 강하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을 모르며 여자를 보는 눈도 높고 깐깐하다. 재는 정재와 편재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둘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아까워서 바람을 피우는 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사람도 될 수 있다. 감기가 나았었는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다. 제 몸은 아무리 천하게 낮추어 일하더라도 번 돈으로 보람있게 살면 된다는 말이다. 돈을 벌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벌어도 쓸 때는 값지게 쓴다는 뜻이다. 이것을 제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특별히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여자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랑과 아낌을 받는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다면 지갑을 선물하라. 그리고 그 지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렇게 하면 타고난 성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더라도 분명 약간의 여지는 만들 수 있다. 십첩반상의 호화로운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도 크고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영혼이 갖지 못하는 것. 자평진전에 명은 각기 돌아갈 바가 있으니 굳이 전통적 격에 매이지 않는다. 자유로운 여성은 남자와의 결합에 얽매이지 않아도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대요. 남자에게 여자가 재라면 여자에게 남자는 관이다. 관으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주팔자에서 일간과 칠자의 관계를 따져 관의 유무를 알 수 있다. 관은 날을 극하는 오행을 말한다. 자신이 태어난 날의 오행이 화라면 이 불을 꺼서 극하는 오행은 물이므로 수가 화의 관이다. 나무를 찍어 극하는 것은 쇠로 만든 도끼다. 목의 관은 금이다. 흙의 뿌리를 내려 극하는 것은 나무다. 토의 관은 목이다. 금을 녹이면서 극하는 것은 불이다. 금의 관은 화이다. 물을 막아서 극하는 것은 흙이다. 수의 관은 토다. 관이라는 개념은 여자에게 남자를 의미하고
여자에게 남자를 의미하고 남녀 공히 명예와 합리성,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힘을 말한다. 그러니 여자에게 있어 관이란 명예와 남자, 합리성과 참을성을 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가 다른 사람의 눈에 예쁘고 바르게 바르며 단정해 보여야 괜찮은 남자가 들어오고 연애도 순조롭게 되며 연애 중에도 다른 남자가 구애하는 등 관심을 받는다. 여자는 남들의 시선 즉 사회적 관점에서 바르게 보여야 일도 사랑도 잘 풀린다. 하지만 여자가 남들 입에 오르내리고 고설에 시달리는 등 안 좋은 평판을 듣게 된다면 남자들은 보통 그런 여자를 자기 여자로 선택하지 않는다. 심하면 만나던 남자도 쉽게 떠나버린다. 여자가 남자보다 주변의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과 행동에 더 조심스러운 것에도 이유가 있는 셈이다. 비록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자가 갖은 구설에 휘말리고 과거사까지 들춰져 결국 남자가 여자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의 본질이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소신이 없다는 둥,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둥, 남자를 못마땅하게 보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꼭 남자만 비난할 일도 아니다. 관은 여자에게 명예, 남자에겐 남자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명예, 남자를 의미한대요. 평판이 좋아 명예를 얻으면 남자도 따라 들어오고 명예를 잃으면 남자도 쉽게 떠나간다. 따라서 남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여자를 떠나는 것은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소심함 때문이 아니다. 여자가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를 위해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살펴보면 그 여자가 함께 살아갈 남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남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며 소문은 소문일 뿐 나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는 여자도 있다. 그런데 그런 여자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문이 돌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에 조심성이 없거나 비난이나 이간질에 능하거나 남녀관계에서 기본 매너를 지키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오해를 산다. 사주 자체에 구설을 타고난 사람을 제외한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도 공경에 빠지기 쉽다. 여자에게 명예와 남자는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욕구를 갖는다. 자신의 이미지나 평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여자는 결국 남자의 명예도 같이 실추시킬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남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쥔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는 모양새가 된다.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인생 또한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긍정적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가진 스트레스와 불안, 긴장으로 가득 찬 삶이다. 하지만 마치 자유로운 영혼처럼 남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쾌락만을 쫓는다며 그것도 문제다.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를 감당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여자를 곁에 두면 보통의 남자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남녀관계는커녕 주말 부부나 1년에 두세 번 보고 마는 이상한 부부가 되기 쉽다. 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고 따라서 남자는 여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앞서 말한 죄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즉
음양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여자는 남자에게 통제 관리되는 대상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남녀가 대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남녀가 사회적으로 만났을 때의 얘기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로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관과 재의 개념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관이 없는 여자는 남자가 없거나 인연을 맞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관이 없는 것을 무관이라 한다. 무관인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거나 통제를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린다. 심지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다가도 남이 뭐라고 말할 한마디 하면 금세 하기 싫어하는 청개구리 기질도 있다. 이런 자유로운 영혼은 통제를 잘 견디지 못하므로 회사와 같은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의 지시나 간섭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인 프리랜서, 자영업 등이 잘 맞는다. 반면에 관이 많으면 오히려 남자 보는 눈이 높고 까다롭다. 주변에 널린 게 남자라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그래서 이래저래 따지는 것도 많고 눈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당신이 여자라면 자신의 성향을 잘 살펴봐라. 사주를 보러 가서 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강한지 약한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일단 자신이 남의 간섭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한 남자에 소속되어 통제받는 것을 과연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무관사주 여자는 남자가 잘 안 생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독립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독립적인 삶의 길을 걷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